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연과 환경도 52% 안랩 네. 따라가나요, 이제? 네, 3월 16일 날 이제 안넷과 같이 소개해드렸던 네. 자연과 환경이 안넷 같은 경우는 이제 14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제가 최고가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또 시세가 부추되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4차 목표가도 강하게 네. 돌파를 했습니다. 뭐 오늘 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의제가 있죠.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제 추경 관련된 게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최근에 자연과 환경이 가장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제가 4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300원 라인대 위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2,520원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익절가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지금 현재 2,295원인데요. 2,280원으로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5차 목표가는 2,550원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환경 익절가 2,300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안랩을 소개했었는데 안랩도 140% 귀신같이 네. 최고점에서 익절가를 제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또 네.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수익률을 많이 달성하셨을 텐데요. 자연과 환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절가 2,300원에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화공영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화공영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 뭐 이하 공영 같은 경우는 자연과 환경의 네.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3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지난주 후반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화 공영 같은 경우도 도시 재생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간 좀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요 현재 9,0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8,9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높게 잡으실 거예요? 아유, 제가 잘못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9,800원, 2차 목표가 1,6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 공영도 익절가 8,900원에서도 대응 라인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달릴까 말까 오늘 바로 첫 번째 섹터는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중고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중고차 섹터 오늘의 첫 번째 섹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중고차 쪽 섹터가 최근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가장 좀 가파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섹터가 저는 중고차 시장이라고 보는데 네. 이쪽 섹터에서도 아직도 괜찮을지도 좀 의문이 좀 있네요. 네, 일단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제 중고차 관련 시장 자체는 원래는 불신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격 펌핑이라든지 또 그리고 허위 매물이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쵸. 이 시장의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중고차가 네. 오히려 신차 가격을 좀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익 섹터는 우리가 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중고차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들 소위 말해서 현대차도 이제 중고차 사업에 들어오면서 일각에서는 네. 동네 축구에 메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네.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뜨거워진 중고차 시장입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고차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된다고 오히려 사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좋게 보신다. 네, 일단 뭐 이제 대기업들이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이제 현대차를 필두로 이제 예. 진출을 하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차 출고 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가 최근에 이제 신차의 가격을 또
앞서가고 있고 사실 지금 중국의 어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공장 어떤 쇼티지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면서 네. 또 테슬라도 중국 상하이 공장이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신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지연일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고차 쪽에 시장이 그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중고차 시장이 좀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오히려 그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판단돼서요. 중고차 시장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투명성에 대해서는 매력도는 올라가는데 네.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독점 우려도 안 해볼 수는 없겠는데 그쪽으로 또 종목도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뭐 온라인 뭐 중고차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네. 6에서 7%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독과점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어떤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한 5에서 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다 진입한다고 했을 때 이 어떤 온라인 중고차 시장 자체나 또 중고차 시장 자체가 더욱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네. 방향이 될 것 같아서요. 중고차 달리자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뭐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토앤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중고차 섹터에서 오토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토앤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오토앤 신규 상장한 지 한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1.87%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요. 21,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토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원고를 보냈을 때 한 4, 5%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11% 정도 이제 크게 상승 나와주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은 다시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 사내 벤처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분사해서 자동차 용품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개발부터 생산까지 1차 시장에 있고요. 자동차가 이젠 인도받고 고객의 어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2차 시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일단 이제 오토앤 같은 경우는 비포 마켓 그리고 애프터 마켓을 종합한 통합 자동차 생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애프터 시장의 어떤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오토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애프터마켓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중고차 시장 진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가장 먼저 이제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상장한 지가 이제 딱 2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어떤 중고차 시장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그렇죠. 부각되고 있고 일단 이제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이제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이 시장 그 자체 규모가 아직까지 시작 단계다. 사실상 이제 너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매물도 많고 또 그리고 가격 펌핑 사태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투명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토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어떤 중고차 시장 진입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제 소모품 구입뿐만 아니라 점검부터 세차까지 네.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토앤이라는 종목을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토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오토앤이 이제 거의 2달 정도가 됐거든요. 신규 상장이 네. 된 지. 이제 근데 주가 흐름에 있어서 신규 상장주의 소위 말하는 그 신고식 기간은 좀 끝났다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토앤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맞아요. 그 연상이 들어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또 중고차 시장 성장으로 그렇죠. 인해서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제가 K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었는데 K카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중고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이제 K카였고 그리고 네. 오토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가장 최대 수혜주를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약간 테마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이제 분사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고 있지만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일단 지금 딱 의미 있는 구간대에 위치해 네.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대 부근에 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오토엔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그룹 사내벤처로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투명성과 함께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함께 또 수혜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오토엔 가격 전략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엔 현재가 흐름도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4~5%대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네. 방송하는 도중에 직전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2,5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8,000원을 가져왔는데 19,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2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에는 현재 11% 흐름 아까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21,300원 선 지금 최대치로는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기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21,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오토엔 25,000원에서 매수가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에서 중고차로 해서 우리가 오토엔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메타버스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메타버스 섹터로 오늘 일단 공개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섹터 공개해 주시고 멈춰요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몇 번 있어가지고 네. 저는 최악의 상황은 뭐 이것까지도 예상이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메타버스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그래도 멈춰요는 아니고 비보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네. 메타버스 시장이 어려워도 그래도 메타버스다. 네, 일단 뭐 특히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인데 네. 보호의 수가 이제 풀리자마자 이제 오너 일가가 블록딜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오늘 10% 이상의 좀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VFX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위지 스튜디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를 지금부터는 네. 예전에는 이제 VFX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줬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XR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와 또 이제 로봇 또 AI 관련돼서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기기 산업은 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를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기 쪽 그리고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의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제 개파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좀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XR, 이 기기 쪽으로 한번 보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MP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개파가 나누어져서 그쪽 개파에서는 거의 뭐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MP인데요. MP 현재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 1.9%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3,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MP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MP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삼성 스펙 2호와 합병 상장한 기업입니다. 삼성이 기업 인수 목적으로 이제 합병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MP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업체입니다. 모회사가 바로 위직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국내 최초로 작년에 김포에 XR 스테이지를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대면 콘서트라든지 또 팬사인회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예. 있는 기업인데 YG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와 손잡고 올해 이제 의정부의 국내 최대 규모의 XR 스테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래서 XR 관련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꾸준하게 XR 관련해서 매출이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과 또 위지 스튜디오, 덱스터에 비해서 오히려 실적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네.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위지 스튜디오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
부근이고요. 또 삼성의 어떤 메타버스 사업 본격적인 진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MP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오프라인 매출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42%, XR 콘텐츠 관련해서 매출이 15% 정도가 되는데 XR 콘텐츠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네이버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네.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의 메타버스 진출에 가장 큰 수혜주로 MP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MP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회사에서 네. 매니저님들 메타버스로 화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현동 매니저님, 김영민 매니저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준호 매니저님 안 하세요? 저는 빠르면 5월에 하지 않을까. 5월에 5월, 6월? 기대해봐도 네. 되나요? 네, 그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리도 좀 같이 재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프레이 바꾸시니까 네. 확실히 오늘 고정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한결났죠? 예, 한결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MP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로 또 이제 투자를 또 포인트를 잡을 네. 수 있는 건 또 김준호 매니저님 5월에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VR 기기로 넘어올게요. MP 가격 전략 함께 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 쪽에 삼성에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나오면서 MP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부분인데 충분히 2차 상승 그리고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11,600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12,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 네. 돌파 시에 1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P 2차 목표가 16,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P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중고차 어떻게 보면 잘 나갈 수 있는 섹터와 잘 나갈 섹터를 함께 좀 공부해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투자 전략 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번 주도 어떤 시장의 기대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저녁 8시, 일요일 저녁 8시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고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 종목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힘든 시장 종목 장세에서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보시고 이번 주 대비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4시 반에 준비되어 있는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입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